그러면은 그 다음 기자분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 미안합니다. 일종의 취재인 거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공정에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주신 질문에서 공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듯이 어떤 공정을 이 후보께서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청년 비서관을 채용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중심으로 여러 후보, 다른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도 각자의 나름의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 정의하시는 공정의 의미와 다른 후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정과의 차별성, 그리고 이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공정을 어떻게 청년층에게 설득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공정성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고 사실 주관적 평가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공정한데 저쪽에서 보면 공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시가 공정한 것이냐 수시가 공정한 것이냐 입장이 달라요. 하여튼 이런 공정이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 판단 영역이어서 쉽게 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게 공정한 사회다. 억울하지 않게. 왜 억울할까? 그건 나름의 이제 합리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전에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전에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이 깜짝 놀랄 일이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평창 올림픽 때, 표현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인기 종목에, 북한 선수한테 몇 자리 내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반발하니까, 저 왜 저러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할 수 없는 큰 장벽이 뭐였냐면,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많은 사회를 살았어요. 기회가 많은 사회를 살아서 예를 들면 10명이 기회를 한 15개쯤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정치가 부패해서 기회가 2개가 없어지고 누군가 이렇게 변칙으로 하나를 훔쳐가 그래도 12개가 남아서 10명이 경쟁을 하더라도 좀 더 좋고 약간 덜 좋고 있었지만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부패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내 삶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열심히 경쟁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6개밖에 없어요.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안 그래도 10명이 경쟁하고 6명 살고 4명은 완전히 이제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1개를 누가 이렇게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빼앗는다든지 이러면 바로 내 삶에 직접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정치와 현실의 체감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걸 기성세대들은 못 느꼈던 거죠. 그 작은 기회조차도 절실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국공사할 때도 좀 비슷하다고 보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 고용 안정성 확보해 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왜 시험도 안 보고 그 사람들 정규직 해버리지? 왜 우리한테 기회를 뺐지?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성세대와 이 청년세대의 큰 간극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가끔씩은, 내가 또, 모르고 딴 잘못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글 쓴 거,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올렸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다행이네. 저거 누구 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거 편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쪽도 있다. 저한테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들어주지도 않았구나. 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되지도 않는 거를 마구 약속해 주는 사람한테 의지했을까.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그러나 옆에서 아이고 힘들지. 그런 걸 원해. 그래 내가 같이 해줄게. 서로 안 되는 거 알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들어주지도 않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이재명 너도 좀 해라. 왜 우리 얘기도 안 들어주나. 그래서 제가 그걸 했다가 편드는 걸로 또 오해를 받아서 제가 약간 난처한 지경이 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사회적인 초보 원리, 기초적 가치인데 많이 훼손된 것 같고요. 자, 우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이 좁은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밀어내서 떨어뜨리고 나는 어디 살아남아야 되는 이 정말 생존 경쟁, 생존 투쟁이죠. 사실 경쟁이 아니라 이미 생존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나마 어쨌든 합리적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의 장을 넓히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사실 10명이 경쟁해서 그 중에 2명은 반드시 도태되고 8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 그 안에서 아무리 공정해도 누군가는 불만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다 고통스럽죠. 공정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저도 마음 아프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어떻게든지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답이 안 되네 답이. 네. 예, 저희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마지막이었어요? 시간상 다시 하시죠. 그래서